역외운송 교재에 막 써 있는 거 있죠. 역외운송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면세입니다. 그냥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근데 항공기, 우등고속, 그리고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정 선박이나 고속철도 이런 것, KTX, SRT, 항공기, 택시 과세입니다. 그 다음 전세버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시외버스 이런 거 말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 워크샵 가려고 관광버스 5대 빌렸어. 전세 냈어. 그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나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이런 게 왜 면세인지 대충 취지가 이해되시죠? 이것까지 만약에 부가세 붙이면 혹시 애 키워보셨슈? 기저귀 비싸. 기저귀 하나당 몇만 원씩이에요. 분유 한 통에 몇만 원이야. 그 애들 키울 때는 이거 특히 이번에 저기 조카놈이 이번에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네. 이거 2배로 힘들어 이제 2배로 한참 또 먹을 때지 지금 한참 먹을 때고 기저귀 2녀석이 그냥 싸니 한 놈 싸면 또 싸지 바빠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만약에 부가세 붙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저귀 하나가 3만 원인데 부가세 붙으면 3만 3천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돼.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하잖아요. 저도 오늘 이런 거 탔지. 그죠? 아, 저는 고속철도 탔네. 이건 과세야. 근데 시내버스 타고 지하철 탄 건 면세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두 번째, 여러분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근데 여기다 표를 그리면 글자가 좀 작아서 표는 안 그렸는데 여러분 책에는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후생 관련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의료보건용역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병원의원 상시적 병원의원 이건 다 면세입니다. 근데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시적인 병원 일반 병원 한의원 뭐 한방병원 뭐 할 거 그냥 병원 의원 이런 진료받는 거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그러나 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과세예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와서 처방전에 의해서 이 약품을 내보내는 건 면세지만 거기 나오는 비타민 무슨 건강 종합 이 약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저기 파스나 뭐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막 기타 등등 이런 영양제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또 병원은 병원이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이뻐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야. 그 다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혈액은 면세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 주의할 점참 애완동물은 누구나 키우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키우는 게 아니죠. 또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애완동물 키울래도 못 키워. 돈 없어서 얘들 사료값이나 병원비 이런 거 대려면 힘들어요. 저 돈 없어서 못 키워요. 그죠? 애완동물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아닌가? 마음의 여유라도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안타깝지만 애완동물은 아직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다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많지만 누구나 다 키우는 건 아니에요. 보편성이 없어요. 이건 키우는 사람만 키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왜 과세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형이라는 말만 외우면 안 돼. 미용 목적이에요. 만약에 성형은 성형인데 제가 교통사고나 화상을 입어서 성형을 받게 됐어. 있잖아요. 교통사고나 화상 입어서 피부가 뭐 이제 얼굴이나 뭐 이런 데 생기면 성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니. 그러면 면세일까 과세일까? 그건 면세지.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하더라도 미용 목적인지 아니면 치료 목적인지 다르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 면세인지 과세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 그리고 구급차 같은 거 어떨까요? 구급차. 이건 진짜 이제 중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면세가 맞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과세.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안 써놨어요. 그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세법 조문을 찾아보면 아마 수십 가지 나올까. 엄청.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장의사, 장의용역. 만약에 그 장례식장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면세겠죠. 그죠? 국민후생 관련이에요. 교육, 학교나 직업학교 이런 데 허가받은 이런 데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나 무인가 교육단체라든가 과세예요. 그 다음 교육 내용은 안 따지고요. 또 참고로 운전면허는 과세입니다. 운전면허학원은 학원이지만 운전면허는 이것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누구나 다 해야지. 근데 의무교육 같은 거 있지만 학원은 아니에요. 과세예요. 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주택 임대, 즉 월세, 제가 월세 살아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 살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거.
그럼 이것까지 만약에 부가세를 붙이면 서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걸 덜어주는 거지. 그다음 계속해서 문화 관련. 여러분 문화 관련 재화 용역 그래서 예술 장작품이나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 경기가 요즘은 아예 이름이 바뀌었어. 아예 아마추어로 아예. 아마추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프로축구 아니고 아마추어 경기 이런 것들은 면세. 참고로 골동품이나 모조품은 과세고요. 그다음 책, 도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단 광고는 과세에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이런 데는 면세예요. 그러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식물원이나 해양수족관은 과세 안 됩니다. 한마디로 좀 이제 비싸고 유흥, 사치를 위한 건 과세고 기본 생활 필수품이나 최소한의 예술, 사람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누리는 게 맞지만 해양수족관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세하겠다 이거죠. 취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라고 그래가지고 토지라든가 토지 그 자체에다가 만약에 부가세를 붙이면 토지를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부가세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매깁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예요.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건 과세예요. 임대 수익 올리는 건 과세고 토지를 파는 자체는 토지 자체가 면세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 요소. 토지나 또는 사람, 저술가, 작곡가, 사람이죠. 사람이 자기 직업상 제공하는 일정 용역도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곡하는 것 자체부터 과세를 해버리면 내가 작곡한 모든 곡을 임대하든 판매하든 모든 것이 다 과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곡하는 그 자체는 일단 면세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판매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한대요.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작곡가 이거하고 또 달라. 변호사, 세무사는 전문 직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한대요. 또 금융보험도 과세한대. 자, 면세. 교육, 금융, 보험, 교육이나 금융, 토지 이 자체는 면세. 기타, 우표나 인지, 증지, 복권. 복권도 면세예요. 복권 자체도 면세입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복권 사잖아요. 돈 많은 이재 그분들은 복권 살라나? 아마 안 사겠죠.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살 거야 아마. 공중전화를 요즘 하나하나 모르겠네. 이건 면세고요. 수집용 우표는 과세. 판매 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200원 이하 담배가 군대에 가면 있었다며. 저는 군대를 내년에 가서 몰라요. 아직 안 가서 몰라. 내년에 가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00원 이하의 담배가 지금 군대에도 없을걸요. 어쨌든 어디 갔나 모르지만 세법에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세로 돼 있다. 그래서 세법에 부가세법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교재에다가 웬만한 건 다 실어놨는데 아직도 또 있어요. 아직도 또 있어. 종교나 자선, 학술단체, 구호단체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것도 면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있죠.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 정부지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더라도 우정사업조직, 즉 우체국 택배 있죠? 우체국 택배 그 자체는 과세예요. 우체국 택배. 고속철도 이것도 과세야. 부동산 임대업도 과세야.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과 골프장.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 같은 거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죠. 그죠? 아니면 그 국립공원 내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에서 그 휴양림이라는 숙박시설, 음식을 판매하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하지만 요런 업종, 부동산 임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을 운영한다. 요거는 과세예요. 국가가 운영하더라도 과세야. 그다음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 그러나 유상, 돈 받고 하는 건 과세. 즉 한마디로 수익사업. 이거 수익사업이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거지. 수익사업, 유상공급, 수익사업 하는 건 과세고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면세. 그러나 수익사업은 과세하겠다. 면세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미가공, 아까 미가공이라는 말이 단순 가공,
단순 1차 가공 얘기했었죠. 단순 1차 가공 식품. 대표적으로 아까 저기 우유도 1차 가공한 거잖아요. 근데 흰 우유는 1차 가공이야. 근데 젖을 딱 짰는데 갑자기 여기가 딸기 색깔 나오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흰 우유지, 흰 우유. 상식적으로는 흰 우유고요. 거기다 딸기 섞고 바나나 섞고 커피 섞고 하는 거지. 2차 가공은 가세랬어요. 1차 가공은 면세입니다. 그중에 또 우리 생활 속에 빠짐 서운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다 면세입니다. 근데 된장하고 고추장 섞으면 뭐가 돼야? 쌈장이 되나? 쌈장은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세지. 2차 가공했잖아요. 된장, 고추장 섞었어. 2차 가공한 거지. 그죠? 섞으면 과세예요. 또 저기 고추장하고 뭘 섞어야지? 식초 어디 갔니? 식초는 없나? 어쨌든 초장 있잖아요. 초장, 쌈장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런 거 된장 사보고 간장 사보고 쌈장 사봐요. 그럼 계산서 요즘에 계산서에 보면 과세, 면세, 과세, 면세도 써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영수증에 과세, 면세도 써 있어. 쌀을 사면 그 앞에 면세라고 써 있어요. 과세, 면세 이런 것도 써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냥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뭐 부산물, 미가공 단순히 혼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읽어보시고 일단 1차 가공까지가 면세다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여러분 교재 표로 돼 있잖아요. 표를 잘 보세요. 자, 영세율. 자, 영세율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아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있었죠.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수출, 외화 획득 이런 거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취지고 기본 원리 영세율 적용하죠. 0% 세율, 즉 과세하는 겁니다. 과세를 아예 하는 거예요. 단 매출세액은 빵원이고 중요한 건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그래서 완전 면세다. 그런데 면세는 중요한 말이 나왔어. 진짜 중요한 말.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대요. 수출 영세율 그럼 일단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근데 면세 그러면 요 말도 시험에 나와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대. 근데 이게 뭔 말이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소득세를 아직 안 배워요. 소득세는 세무이익 가야 배워. 근데 잠깐 소득세 할 때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알잖아요. 소득세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어. 그냥 수도꼭지 틀면 석유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소득세 없는 나라도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가요. 얼른. 가고 싶으면 얼른 가죠. 근데 우리나라들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적게 버는 사람은 6%부터 시작해서 최고 많이 버는 사람은 45%까지 있어요. 근데 딴 나라 가면 50% 넘는 데도 셌어요. 50% 넘는 데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45%고요. 현재는. 그래서 결국 이거 뭐냐면 소득이 좀 적은 사람은 6%, 좀 더 많은 사람은 15%, 그 다음에 24% 해가지고 4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용어로 하면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지고 돈을 적게 벌면 세율이 작아져요. 자, 이거는 이건 공평한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좀 많이 내라고 그러고 돈 저같이 못 버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어때요?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똑같이 내야지. 똑같이 50% 돼. 근데 돈 많이 버는 그 이제 뭐 이런 분은 1년에 뭐 수천억 벌잖아요. 수천억을 벌어. 수천억 버는데 만약에 50% 내면 우와 수백억 내네. 우와. 근데 저는 수천억을 버는 게 아니라 겨우 수천만 원을 벌어요. 그죠? 수천만 원이 꼭 9천만 원까지는 안 가잖아요. 1,000만 원도 있잖아요. 1,000만 원은 넘어가야지 설마. 1,000만 원 안 넘어가면 수천만 원 벌어. 근데 50% 떼가. 근데 1년에 딱 2천만 원 버는데 50% 떼가. 그럼 어떻게 돼? 같은 50%지만 많이 버는 사람한테 뚝 떼가는 거랑 이만큼 이제 벼룩이 낱장만큼 버는 사람한테 반을 뚝 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떼가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만 떼고 아예 안 뗄 수는 없으니까 떼야지. 떼긴 떼야지. 근데 조금 떼고.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똑같이 10%잖아요. 영세율 빼고. 똑같이 10%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10% 떼고 저같이 돈 이만큼 버는 사람도 10% 떼. 김종화가 요만큼 벌어. 요만큼 버는 사람한테 10% 떼가는 거랑 이재 뭐시기 그분 계시죠? 이재 뭐시기 그분은 이거 곱하기 100만 배죠. 이거 곱하기 100만 배는 더 벌어. 그죠? 칠판에 그릴 수가 없어 지금.
김종환은 1년에 요만큼 벌어. 요만큼 버는데 이재 뭐시기 분은 이만큼 곱하기 100만 배는 벌어. 그럼 똑같이 10%를 떼가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10%를 이만큼 떼가더라도 그냥 남는 게 많이 있지만 저한테 요만큼 버는데 10% 떼가면은 어우 심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10%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버는 사람한테 10% 떼는 거랑 적게 버는 사람한테 10% 떼는 거는 그 부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년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뚝 떼가 봐. 어휴 허리가 휘청이지. 근데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은 10% 1000만 원 떼가더라도 별로 뭐 타격이 없죠. 아니 1억에서 1000만 원 뛰면 많이 떼가지만 그래도 9천이 남아.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뚝 떼가. 그럼 90만 원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이 1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역진 거꾸로요. 그러니까 돈 적게 버는 사람이 10% 떼는 거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10% 떼는 건 10%라는 건 똑같지만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한테 10% 떼가는 게 타격이 더 크다는 거지. 그게 세 부담의 역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생필품은 서민들한테 즉 저같이 돈 못 버는 사람한테 서민들한테 10% 떼기면 타격이 커. 굉장히 살림에 힘들어. 사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생필품 같은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물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면세의 취지가 세부담의 역진성.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 쌀, 농수산물,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오늘 한번 소고기 좀 먹어보겠다는데 오늘 제가 생일이라 소고기 한번 사 먹어보겠다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딱 붙어 있어. 그거 못 사 먹지, 그죠? 돈 많은 사람이야 까이꺼 뭐 소 한 마리도 사 먹는데 저는 저기 고깃집 가면 소 한 마리 한 판에 얼마 이런 거 써 있죠. 근데 거기다 부가세 별도래. 한 판에 5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 5만 5천 원. 아유 시키냐 못 시키냐 살 떨려 못 시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10%를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 세 부담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그게 세 부담의 역진성이야. 똑같이 10%를 부담하면 공평한 것 같지만 많이 버는 사람의 10%보다 적게 버는 사람의 10%가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죠. 그게 바로 세 부담의 역진성.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필품 같은 거, 또 문화생활, 의료보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아예 안 매기겠다. 그래야만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즉 저소득자들 아니면 일반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면세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초 생필품, 당연한 농축수임산물 이런 쪽이라는 거, 교육, 금융보험 이런 쪽이라는 거. 그리고 면세거래니까 납부임은 면제되죠. 매출세액은 없어요. 징수 안 하잖아요. 빵원. 그러나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잖아요. 아까 이쪽에다 분계 써드린 거 있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가 없으니까 환급 없지. 당연히 없죠. 신고납부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니까 완전 면세. 근데 얘는 환급을 못 받으니까 불완전 면세예요.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 이런 거 취지, 이론까지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그 표 거기까지 참조해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 또 뭐 또 있지? 영세율 하면 수출 등 외화 획득, 외화 획득 꼭 기억하시고 면세는 주로 생필품. 그리고 여기 과세 대상 포함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이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세율 사업자는 혜택을 받죠. 그죠? 완전 면세. 근데 그러나 세금 낼 돈은 없지만 부가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해야 되고 신고는 해야 돼. 신고할 건 다 해야 돼요. 환급 받으려면 신고해야지. 해야 돼.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의행할 의무가 없어. 그러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은 거 있잖아요. 신고해야 돼요. 이거 제가 출판사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망했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계산서를 받았거나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으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2월 달에 그때 신고를 해요. 그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공급이나 임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공급은 매출이죠.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매출. 파는 거고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지. 근데 건물일 때
건물의 공급은 원칙이 과세고요. 국민주택 공급,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를 얘기합니다. 85제곱미터면 약 25평. 곱하기 0.3 그럼 38에 24, 3, 5, 15가 25쯤 되잖아요. 25평 정도 되는 것까지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그래서 근데 건물의 임대는 그중에 주택 임대는 면세예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월세, 세방살이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겠다. 근데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는 과세예요. 토지 자체는 면세를 했죠. 토지 공급은 면세예요. 근데 임대는 과세가 원칙. 단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 임대는 면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참고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공급은 원칙이 과세, 토지의 공급은 원칙은 면세다. 그 다음에 임대, 건물의 임대는 과세인데 단 주택일 때는 면세. 그 다음 토지 임대는 과세. 기본 원칙. 그래서 이게 사실 은근히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간혹 문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이론 시험에 실기도 물론 나오지만 실기에도 영세율, 면세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영세율과 면세. 재밌죠? 재밌는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